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개미 수열, 베르나르 베르비에르의 개미에 있는 책에 있는 개미 수열이라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인터넷에 흔하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2022-0114 언더바 해주시고 and 수열입니다. 퀴즈. 수열이 영어로 뭐죠?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합니다. 피니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개미 수열에서 저희가 입력받는 객체는 굿UTL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인풋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 하신 다음에요. 자바 빌드 패스, 클래스 패스, 그 다음에 add external 자라스, 그 다음에 굿Util2 어플라이 하시면 레퍼런스 라이브러리가 생길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뭐만 사용하면 돼요? 얘요. 예거나 예외 처리할 때는 예거나 이 두 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임포트를 해놨습니다. 아까쯤에 엔트키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패키지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com.min.edu로 만들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자, 하나를 더 할 건데요. 일단은 클래스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클래스를 먼저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엔트키지를 만들 때는 클래스는 하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프로젝트가 많죠. 그러면은 그 기능에 따라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이 단어들을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요구 분석서입니다. 방금 전에 해드렸죠? 요구 분석이란 지금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요구 분석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시게 될 건데요. 오늘이나 내일 오늘 시간 많으니까 오늘하고 내일 시간 많으니까 작성해 보시면 되는데, 물론 오늘이야 뭐 시험 공부하셔야 되는 거 그렇다고 치고, 요구 분석서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히 바카라나 블랙잭 하시는 분들은 요구 분석서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다, 세 개로 돼 있겠구나. 블랙잭은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알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딜러, 뱅커, 유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조건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가 뭐 6의 숫자를 받거나 8 이하를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 받는다든지, 사용자는 hit이나 stay나 뭐 더블을 통해서 뭔가 하나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요구 조건을 먼저 조건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공통적인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공통 기능이겠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만에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 있죠. 그거를 인터페이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유저와 그 다음에 뱅커가 기능이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다른 기능은 저번에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앱스트랙트로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구 분석서를 먼저 만들고요. 요구 분석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좀 고급진 용어를 좀 사용할게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무슨 용어냐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혹은 내가 사용하게 될 시스템 있죠. 만들게 된 시스템. 그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자,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학원에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해관계자들은 누구누구 될까요? 왜냐면 이 이해관계자 뭐냐면, 잘 보세요. 이해관계자죠. 그러면 개발자 혹은 마케팅 혹은 영업들이 가서, 혹은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가서 물어봅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그대 업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업무도 하고요. 저 업무도 하고 이 업무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기능을 추천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봤더니 또 그래요? 그럼 그 기능 다 봤더니 뭐요? 공통된 기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학원 시스템을 만든다고 치면 여러분들의 이해관계자는 누구누구 될까요?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들 시스템을 만든다면 맞아요. 학생, 그 다음에 그죠? 강사, 선생님 뭐 있을 거고, 또 맞아요. 저기 행정 직원분들이 있을 거죠. 또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 자, 없죠. 생각해봐도 없죠. 이러면 끝.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하는 역할과 강사가 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교무 직원이 하는 역할 중에서 공통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업무의 흐름이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수업 시간일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은 약간 다릅니다. 좀 더 가면 이런 거겠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이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정은 뭘로 돼 있죠? 과목이 돼 있죠. 그죠? 그럼 과정하고 과목하고 방금 얘기했던 시간 이런 것들은 누가 해줘요? 행정관리자가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담당 강사가 편성되는 건 누가요? 행정관리자가 할 겁니다. 강사는 그걸 들어오면 거기에 내용을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들어오면 그 내용에 받쳐서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그 진행이 되면서 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출석, 시험.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강사, 학생, 저기 사무직 직원들, 그러니까 교무처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용자가 있다고 해서 학사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이름만 그냥 선생일 뿐이고 강사, 학생일 수도 있겠죠. 자, 얘네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유형 엔티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엔티티.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세 사람들이 학원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LMS가 되는데요. 학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은 뭘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과목,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겠죠. 강의실, 교재,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거는 뭐냐면 개념 엔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 엔티티와 개념 엔티티가 합쳐지면 특성이 부여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유형 엔티티와 개념 엔티티가 활동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평가, 점수, 출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건 엔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이와 같이 유형 엔티티, 개념 엔티티, 사건 엔티티로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겠죠. 유저가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어. 유저가 있죠. 그럼 얘의 특수한 기능은 뭐예요? 로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카드 게임 똑같이 비교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섰다나 뭐든 다 게임이 똑같단 말이에요. 카드도 똑같겠죠. 장수만 달라지겠죠. 얘는 뭐 45장, 얘는 28장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그럼 특성을 부여한다는 건 뭐예요? 얘가 어떠한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가 부여됩니다. 걔가 인터페이스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아키텍처를 잡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 분석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FBS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드시게 되겠죠. FBS의 플레임은요. 펑션,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WBS는 다 말씀드리고 갈게요.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자, 펑션은 쉽게 얘기해서 얘는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기능정의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얘기하죠. 일정관리 혹은 간트 차트라고도 많이 합니다. 사실 다 유사한 내용들이라서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FBS는 뭘 얘기하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자, 쇼핑몰을 만들고 싶어. 그쵸? 그럼 쇼핑몰의 기능은 뭘까요? 쇼핑몰의 기능. 너무 어렵나요? 그럼 좀 쉬운 거, 되게 작은 걸로 가볼까요? 카페를 만들고 싶어. 카페의 기능이 여러분들 주제가 딱 카페야. 여러분들 프로젝트 카페 만드시면 안 돼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 무조건 시스템이야. 자, 카페를 만들어요. 그럼 뭐 할까요?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자, FBS고요. 가볼게요. 자, 지금 카페입니다. 주제는 카페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FBS는 뭐가 있을까요? 주문, 또 제조, 계산, 또 앉을 수 있는 곳은 뭐, 다 얘기해봐요. 그냥 다 얘기하세요.
공간. 공간? 또? 응? 나도 못 들었어. 서빙? 또? 응? 방역 패스? 방역 패스가 필요해? 자, 일단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FBC는 펑션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였습니다. 기능 정의서라고 했었죠. 여기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부터 생각해볼까요? 자, 주문하고 제조하고 계산하고 공간하고 서빙하고 방역 패스가 되면 카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죠? 이 기능이 되는 곳은 다른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실패한 FBS입니다. FBS는 주제에 맞도록 그 내용을 딱 얘기했을 때 그래 얘네가 되면은 뭐야? 카페구나 라고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룹웨어, 회사에서 많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이죠. 그룹웨어 시스템과 인사관리, 쉽게 할까요? 학사관리 시스템과 인사관리 시스템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도드라는 특징. 다 똑같이 있겠죠. 학생 정보 입력받는 거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력 정보하는 거 있을 거고, 뭐 게시판도 있을 거고 다 있겠죠. 특징이 뭘까요? 응? 응? 관리? 똑같은 관리라니까? 학생 관리 안 해요? 응? 아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학사 관리와 인사 관리의 차이점. 그죠. 학생을 관리하고 이렇게 나오죠. 수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수업이요? 그럴 수 있겠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HR 인사 관리에서도 인사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 이름도 아니겠죠.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현 상태입니다.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왜 못 만나냐면요,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릅니다. 혹시 인사관리 시스템 여기 전공자들 나중에 얘기하시다 보면 뭐 기능적인 거 뭐 포문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전공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인사관리 시스템과 학생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인사관리는 말 그대로 인사죠. 발령에 관련된 얘기나 부서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가발령 상태가 되고요, 교육이 끝나면 인턴이 끝나게 되면 발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령, 가발령, 대기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 내용이 들어가면 인사관리죠. 걔는 고유화 기능이니까. 학사관리에서 고유한 기능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가가 학사관리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렇죠? 물류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류요. 그게 뭐예요? 배송, 배송중, 그 다음에 배송 인원, 그 다음에 배송 담당자, 물류 담당자, 재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물류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내용이겠죠. 나머지는 또 뭐예요? 다 똑같죠. 사람, 사용자 똑같을 거고, 그죠? 사람이겠죠. 설마 얘 로봇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게시판 똑같겠죠. 공지 게시판 똑같을 거고, 1:1 게시판 똑같을 거고, 다 똑같겠죠. 그 대신 물류관리의 특징이 내가 하나 있습니다. 인사관리가 아니라 물류관리의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품, 게시판인데 반품 게시판이 있죠. 그 다음에 그룹웨어의 또 특징적인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반려. 내가 기한을 썼는데, 내가 휴가를 가고 싶어서 휴가를 썼는데 까였어. 반려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스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읽어봤을 때 명사로 되어 있고요. 이 명사를 딱 읽어봤을 때 이 시스템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걔는 FBS라고 합니다. 즉,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명사를 주제에 맞는 명사의 집합 및 설명이 FBS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게시판, 그 다음에 회원 관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회원 게시판 이렇게 되겠죠. 회원만은 이미지형 게시판과 그 다음에 달력형 일정 게시판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더 적어야 되겠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 관리는 이렇게 되겠죠. 사용자와 관리자로 구분하여 뭐예요? 기능의 구분을 기능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점점점점 말이 나오겠죠. 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삽
삽질이라고 하죠. 회계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회계가 들어가겠죠. 됐죠? 물류관리면 물류, 재고 이런 것들이 특수한 기능들이 들어가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결제도 똑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WBS는 뭘까요? WBS는 주제에 맞는 동사의 집합체입니다. 자, 그러면 FBS가 게시판이었어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공지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회원 관리에 마이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얘네는 뭘 하고 있어요? 공지 게시판이라고 해서 입력이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입력은 설명이 들어가겠죠? 카테고리에 맞춰 입력. 그 다음에 뭐 또 수정, 삭제, 그 다음에 뭐 페이징, 뭐 파일 업로드 이런 기능들이 뭐예요? 쭉 이겠죠. 다 동사로 되어 있는 애들. 되셨나요? 되셨죠? 자, 마이 페이지도 똑같겠죠. 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게 되겠죠. 조회인데 얘는 검색 조회. 똑같이 그 다음에 입력, 수정, 뭐 삭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되셨나요? 이게 WBS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봅시다. 자, 회원 관리의 마이 페이지는 회원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 개발해야 될까요? 게시판을 담당한 사람이 마이 페이지를 만들어야 될까요? 응? 게시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회원 관리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게시판에서 만드셔야죠. 대부분의 왜 회원 관리에서 만들면 회원 관리 아니야? 그거는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 전공자분이 지금 손드셨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회원 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UI, UX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회원 관리 탭을 누르면 걔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고요. 게시판을 만드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게시판은 모조리 다 만듭니다. 그죠? 그 대신 거기서 나눠지겠죠. 일반 게시판이냐, 아니면은 이미지형 게시판이냐, 아니면 달력형 게시판이냐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바뀔 수 있는데 게시판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메인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나 페이징은 못하는데 그럼 페이징만 하시는 분이 게시판이 만들어지면 페이징만 처리합니다. 이게 에자일 개발 방법이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되시면 맨날 이래요. 막 FBS 브레인스토밍 하면 게시판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너무 많어. 그럼 내가 하기 싫어. 그럼 회원 관리 했으니까 회원 관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싸우죠. 아주 그냥 초딩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웬만하면 거의 다 없어도 돼요. 게시판을 왜 넣냐면요. 그냥 양 늘리라. 양을 늘리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람이 6명인데 우리가 기능은 2개밖에 안 돼. 2명만 있어도 다 만들 것 같아. 그래서 게시판을 막 늘립니다. 1:1 게시판, 공지 게시판, 뭐 이미지형 게시판, 달력 게시판을 한 수십 개 만듭니다. 물론 어떤 사이트는 게시판이 제일 많긴 해요. 근데 그렇게 쓸데없이 늘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원을 잡을 때는 적정한 인원이라는 게 한 개의 API 혹은 3개의 API가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로그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팀을 나눌 때 제가 2명부터 4명까지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섰다를 하는데 과연 4명이 필요할까? 그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문서할 건데 문서 기가 막히게 할 건데요.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딱 뭐예요? 서버 사이드부터 개발까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저 화면만 하고 싶은데요? 하지 마세요. 그 과정 저기 딴 데 가십시오. 그린 아트 컴퓨터 학원 저기 가십시오. 퍼블리싱 학원. 화면만 개발하고 화면만 포트폴리오 합니다. 저희는 풀스택 개발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화면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못하니까 DB만 할게요. 저는 못하니까 운영만 할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팀원에서 제어하십시오. 아시죠? 가르치든 제거가 아니고 제어요. 가르치든 아니면은 뭔가를 만들든 뭔가 게시판을 또 만들어주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안 하시면 그분은 만약에 자기가 설계만 하겠다? 설계하고 나서 2달 동안 놀아요. 설계 끝나면 할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DB만 하겠다고요? DB 한 번 끝나면 또 2달 동안 놉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저기 로그인만 만들겠다? 로그인만 만들고 또 한 달 동안 놉니다.
난 UI UX만 하고 싶다? 2달 동안 놀고 한 달 동안 바쁩니다. UI UX 맨 마지막에 애들의 작업이 기능이 다 돼야 UI UX 디자인 작업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필요 없고요. 저희는 풀스택 개발자라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FBS 기능이나 WSP 기능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B 모델링도 자기 거 자기가 합니다. 그걸 합칠 사람은 그냥 PM이고 그냥 운영자일 뿐이고요. 합쳐서 합니다. 혼자서 다 하고 합치기만 합니다. 요구 분석서요? 따로 합니다. 다 문서 다 따로 합니다. 일정만 자기가 이렇게 개발할 거야. 그거는 저랑 얘기하시면 잡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걸리는지, 일정이 맞는 건지. 왜냐면 테스트 기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 빼고는 다 따로 합니다. 유스케이스, FBS 다 따로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주제만 같아야지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개발하실 때는 서로 안 봅니다. 볼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잠깐 모여서 회의만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기간 때 모여서 테스트를 걔는 시나리오 테스트가 통합 테스트니까 합쳐져 있는 걸 테스트하니까 그때 안 되는 거 바로바로 체킹하고 남겨서 나중에 또 보완해야 되니까 그때만 만나고 거의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정이 짧으니까 많이 만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FBS, WS 만드는 걸 해드렸고요. 양식은 나중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기가 길어졌지만 또 갑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뭐 할 거냐면요, 여기에서 하나만 갖고 올게요. 이거를 코드로 바꾸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고요. WBS 요구 분석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 디테일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요구 분석서 로그인한다. 여러분 로그인만 만드실 거죠? 요구 분석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없거나 6자리 이하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입력을 받아 밸리데이션 처리한다. 사용자가 없는 애는 얼럿을 띄워서 사용자가 없음을 알려준다. 로그인과 아이디, 패스워드가 2개가 입력되지 않았을 때는 아작스로 처리하여 로그인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만 한 2만 층 도입했어요. 회원 가입은 더 많겠죠. 주민등록증은 몇 한다. 이메일은 어떻게 처리한다. 정교합 표현식을 처리한다. 비밀번호는 특수문자 3개, 그 다음에 뭐 숫자 3개, 영문자 3개를 포함하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요거 분석에. 알겠죠? 그래서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이 다 있어야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뭐래요? 그거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PM도 그거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너 이거 만들었니? 네. 이거 만들었니? 네. 언제까지 만든 다음에 다 만들었어? 네. 내일까지 만들 거예요. 일정 맞네. 오늘까지인데 왜 안 만들었어? 몰라요. 이러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일정 틀어졌는데 어떡할 거야? 몰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집에 가. 새로운 사람 붙여놓고. 그게 있어야지만 다른 팀원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원이 좀 부족하니까 니네가 이걸 같이 했던 애가 있으면 이거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만 만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발. 그래서 프리랜서 개발자가 많은 겁니다. 자, 갑니다. 자, 일단은 프로젝트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아닌 못할 것을 했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카운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인트로 만들면 되겠죠? 저희가 카운트로 했으니까 저는 cnt라는 함수를 좀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초기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대상의 값은 지금 저희가 1번에 보시면 초기값을 받게 됩니다. 초기값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어떠한 스트링 값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스트링 엔트라고 할까요? 일단은 뭔 값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값이 아니니까.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들어온 값입니다. 여기 입력 값입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옆에 사람들하고 요 분석이 끝났으면.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의 첫 번째 요소를 갖고 온대요. 자, 첫 번째 요소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생각하실 방법들을 모두 다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첫 번째 값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문자열을 쪼갠다는 건 느낌 오시죠? 쪼개는 방법은 되게 많다고 했었죠. 그죠? 뭐 서브 스트링을 쪼개서 하면 문제점은 뭐예요? 쪼갤 수 있어요. 0, 1로 하면 되겠죠. 서브 스트링은 시작점과 그 다음에 엔드 인덱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0, 1을 넣으시면 첫 번째 게 무조건 쪼개지겠죠. 그 대신 나오는 값은 뭐가 돼요? 스트링 값이 되겠죠. 자, 투차 어레이로 미리 또 쪼개놓고 시작하셔도 되겠죠. 들어온 값을 미리 투차어로 쪼개게 되면 차 타입에 1과 1로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값이면. 그 다음에 또 있죠. 인덱스 값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그렇죠. 차의 수로 쪼개도 되겠죠. 그 다음에 스플릿으로 뭐예요?
아무것도 안 넣고 쪼개면 한 개씩 다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스트링 값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편하신 것대로 하시면 됩니다. 되게 편하죠? 근데 저희는 뭘 사용할 거냐면요. 저는 지금 차에서 사용할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밑에서 포문을 돌릴 거잖아요. 비교 대상을. 그러니까 굳이 내가 쪼개놓고 시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밑에서 포문을 돌릴 거라서 그걸 인덱스 번호로 사용하셔도 돼요. 쪼개서 사용하신 다음에 인덱스 번호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가면서 쪼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값은 반환 타입은 차에 C니까 차겠죠. 오늘 배웠죠? 차 C init 값이라고 할까요? init.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쪼개야 되니까 ent라는 값에 차입 제로를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값 쪼개져겠죠. 디버깅 잘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1이 들어올 겁니다. 1, 1이 들어왔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출력을 저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출력을 저렇게 만들려면 지금 쪼갠 값이 차고요. init 값을 나중에 동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1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입력값이 1 하나입니다. 얘가 1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만 들어왔어요. 그럼 차에서로 쪼개게 되면 이 값은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1이 한 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11이 안 되죠. 그죠? 공부하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돼요? 네, 49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컨캐티네이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값이 문자열이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초기 값을 얘로 넣어주면 편하겠네요. 됐죠? 그럼 초기 값 완료. 이해하세요?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트 퀴즈.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수열이 뭐 단어가 뭔지. 엔트 퀴즈 들어갑니다. 엔트 퀴즈 들어가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퍼블릭 리턴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스트링이고요. 아까처럼 확인되셨고요. 그 다음에 엔티 프로세스 엔트 프로세스. 자,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려고 그랬는데 아니,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아까침에 answer라고 대답을 했고요. answer라고 했고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값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리턴을 만들어주죠. 이게 최종값이고요. 그래서 얘는 뭐다? 네, 최종적으로 최종 결과를 누적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누적 변수입니다. 이거 어디서 썼냐면요, 여러분들 약수할 때 썼습니다. 약수할 때 연습 진짜 많이 했죠. 누적하는 거 그때 사용했던 변수들이고요. 그 대신 뭐가 바뀐 거예요? 그때는 더하기 연산이었지만 지금은 컨캐티네이션 연산이라는 거, 그거밖에 달라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입력받는 애가 하나 필요하죠. 스트링 뭐라고 할까? 발 그래, 발. 되셨죠? 갑니다. 자, 초기 값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점 차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0번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교 대상이 되는 비상이 되는 기준값. 기준값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환 타입에 맞춰서 차 init이라고 만들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int 그 다음에 cnt라고 민지님이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1. 얘는 뭐요? 모든 값은 자신의 값 1개를 가지고 있다. 요거요. 1이 1개, 2가 1개. 그쵸? 무조건 자기 자신은 하나 갖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아니면 else문을 처리하기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되시면 else문을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얘가 0일 때 자기 거 비교해서 하나가 증가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else문의 조건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또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교할 때 연산이 한 번 더 들어가거나 연산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연산의 문제가 중간에 발생을 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큰 문제는 아닌데 해결은 할 수 있는데.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값, 얘네를 다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카드 게임을 만든다면 뭐예요? 카드 뭐 덱이라든지 그 다음에 횟수 이런 것들은 다 초기값이겠죠. 그런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입니다. 자, 포문으로 이터레이터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터레이터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얘는 포문에 뭐예요? 개미 연산. 수열의 연산 범위죠. 연산 범위는 알다시피 뭐예요? 입력받은 문자열의 끝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랭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랭스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자열이 길으니까 발점 랭스, 오늘 설명 잘 해주셨죠? 문자열은 랭스로 한다. 그죠?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죠? 물론 아까 처음에 막 얘기할 때 와 이거 숫자니까 숫자로 쪼개서 해야지 하십시오. 고생은 해봐야 알죠.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가라는데 왜 나쁜 데 가면 힘들거든. 그죠? 한국이 제일 좋아. 나가보면 알아. 그죠? 한국이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얘였죠. 자, 얘는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고, 자, 1은 인덱스요. 인덱스 0번은요. 인덱스 0은 초기값, 비교 초기값이죠. 아까처럼 여기요. 얘예요. 비교 대상의 값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를 1부터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판단합니다. if. 자, if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init 값과 넣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값인 발점 차액 i번. 요렇게요. 되셨죠? 비교 대상과 차례대로 뒤의 요소들을 비교함. 자, 같으면 count 뿔뿔. 뒤의 값과 같다면 어떻게 했어? 반복이 여러 개이다로 이게 로직이었죠. 여러 개이다. 이게 로직이었습니다. 로직으로 횟수를 증가. 요 얘기를 아까 처음에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else일 때,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닐 때는 뒤의 값과 같지 않다면 현재 비교 대상을 누적을 합니다. 됐죠? 만약에 EX 1이 N개 이렇게 존재할 거잖아요. 1이 N개 하고 누적을 하고 다음 연산으로 진행합니다. 자,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적을 합니다. answer, 누적 변수는 answer였고요. answer는 현재 값인 init, 그 다음에 concatenation 됐죠? 그 다음 죄송합니다. answer, 그 다음에 concatenation init, 그 다음에 현재 count 값 cnt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누적 변수죠. 얘는 뭐예요? 스트링으로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는 뭐예요? 연산이 아니라 컨캣이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다 컨캐티네이션 발생하겠죠? 얘는 뭐예요? 차. 그 다음에 얘는 int.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문자열이 X으로 해야죠. 즉 문자열이 맨 앞에서 연산되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컨캣으로 동작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자, 그 다음에 초기화 시킬게요. 자, 이전에 사용된 변수를 초기화하고요. 이거죠? 비교
비교 대상 요거랑 그 다음에 카운트 무조건 자기 자신은 하나 있으니까 요걸 초기화하겠죠. 그 얘기는 즉슨 현재 확인되고 있는 인덱스 i 값이죠. i 값의 차값을 init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init는 발점 차@ i 값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count는 1 좋습니다. 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포문이 끝난 후 리턴을 보낼 때 누적. 그냥 쓰면서 누적합시다. answer의 init의 cnt.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nswer 반환해주시면 되겠죠. 자 되셨으면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오른쪽 버튼 new 하신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엔트 퀴즈 메인으로 볼까요? 다음에는 투차로 쪼개서 해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계속 쪼개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게 헷갈릴까봐, 이거 차에서 계속 쪼개니까 헷갈릴까봐. 그죠? 그냥 배열 이름 부르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그죠? 자 메인 들어가시고 메인에서 안트 퀴즈라고 해주시고 플레이 라고 해주시고 new 안트 퀴즈 해주시고 플레이 점 하신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여기다 값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한다? 9D 아 9D 9D 아니야? 이게 뭘로 만들어지나? 기억이 안 나냐? 아 스캔 저 이름 좀 맞출걸. 스캔 너 input value 점 integer. 좋습니다. 그 다음에 int int 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발 넣어주시고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쓰려고 그냥 넣은 겁니다. 사실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11부터 들어가니까 그냥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냥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발이죠. int죠. 원하는 값은 뭐였어요? 스트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거 하려고요. 스트링.value를 밸류업으로 사용해서 쓸데없이 바꿔준다. 그죠? 쓸데없이 바꿔준다 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안티퀴즈 다른 거 넣어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테스트 하려고. 그죠? 뭐 1, 4개를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1144를 넣어본다든지 뭐 이런 걸 쓸 수 있잖아. 그래서 테스트 할 때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테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누르시고 자 여기다 정수를 입력해 볼게요. 저는 원상태 1, 2를 넣으면 알았어 꾸릭 죄송합니다. 출력을 안 했네요. 스트링 리절트 출력을 안 했습니다. 시소 리절트 죄송합니다. 왜냐면 오늘 5시까지밖에 안 해서 마음이 급해요. 11 됐죠?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 12 넣으면 됐죠? 13 넣으면 이야 그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1 4개 넣으면 14 잘 되죠? 테스트 되고 있고요. 그죠? 자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뭐요? 층수를 입력받아서 돌려주는 만들어주면 되겠죠. 걔도 뭐요? 이 메서드 객체 지향이니까 이 메서드를 돌려주는 포문을 만들면 되겠죠.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주면 끝나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들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이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루프를 돌려주는 애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터레이터를 돌려주는 거겠죠. 자 여기 가셔서 이제 테스트 끝났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로 만들면 될 거고요. 엔트 루프 엔트 퀴즈 루프라고 할까요? 이터레이터로 합시다. 이터레이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뭘 받는다? 스테이지를 받습니다. 자 스테이지를 받고요. 인트 스테이지죠. 인트 스테이지를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읽었던 여기서는 변수의 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상위 변수에서 하위 변수는 가능하죠. 하위 변수에서 상위 변수는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게요. 첫 번째 자 스트링
SS로 할까? 아 그래 S 8이라고 합시다 그냥. 자 원커테이션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로직 때문에 넣는 겁니다. 1을 넣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11이 나올 거거든. 넣자마자 이거 다 안 되고 리턴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나올 거거든. 길이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1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연산도 많이 안 들고 해서 그냥 쓰게 될 겁니다. 자 1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문을 들어가시고 인덱스 포문으로 만들어주시고 왜? 스테이지 값이 해주시고 얘는 반복으로만 사용합니다. 100% 반복으로만 사용합니다. 됐죠? i 값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안티 프로세스를 발을 넣고 실행시키고 여기서 나온 값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스트링 리절트라고 만들어주고 얘를 끝난 다음에 출력해주면 끝납니다. 리절트 됐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메인에서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줄게요. 됐어요?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러면 메인에서 돌려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이제 저 발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play ent 에이 자꾸 못하냐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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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 퀴즈 스테이지니까 변수명을 예쁘게 바꿀까요? 스테이지 얘도 스테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얘는 뭐요? 큰 감 듣지 마세요. 왜냐고요? 연산 겁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컴퓨터 멈춰요. 그리고 화면에 다 안 찍혀요. 꼭 있더라. 이거 만들어주면 한 2천 넣는 사람. 10 넣어도 커요. 아시겠죠? 꼭 있더라고. 자, 갑니다. F11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결과값을 다시 안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설명하다가 스테이지 다시 넣어주셔야죠. 발에 넣어주시고 출력해주시고 발에다가 다시 리절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야지만 값이 돌면서 위에 상위 변수는 변경되고 이렇게 했겠죠. 이걸 패스바이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입력하고 다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자, 갑니다. 5층 됐죠? 됐죠? 이제 좀 시스템 같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것도 돼요. 이제 우리 잘 돼요. 이거 넣으면 와씨 그죠? 완전 잘 됩니다. 이제 에이너도 잘 되고요. 정확한 숫자 10층 정도 넣으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됐죠? 또 이렇게 하면 또 100층 넣더라. 언제까지 나오면 컴퓨터랑 싸우지 마. 알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엔드 퀴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분까지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랑 유사한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랑 좀 비슷한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아니 어렵지 않아요.